오늘도 김은태의 1급 종목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수익 저격수죠. 엠벤골드 김은태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과연 어떤 종목을 통해 오늘장에서 수익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저희가 단 한 종목 1급 종목 준비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일정, 그리고 시장에 관심과 돈이 몰리는 수급을 토대로 단 한 종목 공략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1급 종목 안에 편입되었던 종목부터 함께 체크해 봐야 되겠죠. 오늘의 종목은요, 에이징 랜드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떤 추가적인 공략과 대응이 필요할까요? 네, 현재 어제 에이지랜드를 한번 언급하고 나서부터 장중에 좀 한번 급등을 하면서 약 5% 정도 수익을 챙겨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도체 업종들이 오전장 시초가에서는 다소 좀 눌림목이 왔지만 다시 한번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가온칩스를 필두로 해서 TSMC 관련된 디자인하우스를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AD 테크놀로지라든지 코아시아 그리고 TSMC 협력사였던 에이지랜드 역시나 마찬가지로 같은 흐름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종목들이 다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들 때문에 같이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지만요. 아직까지 추세가 상승 추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홀딩 전략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목표가까지는 홀딩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징랜드 목표가까지 홀딩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더 큰 수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일정과 수급 봐야 될까요? 오늘의 주요 일정 먼저 열어보시죠. 미국의 반도체 지원금 발표 기대감이 쏙쏙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수혜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사실 미국 반도체 지원금 발표가 오늘이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발표할 거로 보여집니다. 이로써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금을 받는 것, 칩스법에 의해서 수혜를 받는 금액이 아마 60억 달러로 해서 하나로 오늘 한 8조 원? 네. 8조 원 가량 된다라고 해요. 지난번에 TSMC 같은 경우에는 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조 6천 원인데 그것보다도 10억 달러 더 많은 금액으로 또 삼성전자가 또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TSMC가 미국 공장을 설립했을 때 당시에 대한 막대한 규모보다도 지금 삼성전자가 미국 공장에 투입한 금액이 훨씬 더 적은 금액이에요. 네. 적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TSMC보다도 더 많이 받을 거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어제 삼성전자가 주가가 또 상승하지 않았나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근데 반면에 삼성전자 측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거 말고도 향후 30년까지도 225조 원에 대한 막대한 규모를 투입해서 공장을 더 설립할 거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8조 원 가량도 지금은 아까 좀 부족하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또 한번 미국 측에서도 한 번 더 보조금의 내용이 다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상승세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으니까요. 이번에 나올 수 있는 지원금 발표에 따라서 가장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삼성전자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달 계속해서 이 삼성전자 관련된 내용들과 이슈들이 시장 내에서 반도체 주가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우리가 반도체 종목, 반도체 섹터에 집중해야 하는 그런 하루가 아닌가 싶은데요. 일정 관련 종목들 함께 열어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들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가지고 오셨고요. AD 테크놀로지, 동진세미캠까지 가지고 오셨습니다. 가장 먼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이 82,000원까지 뛰어넘은 네, 삼성전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삼성전자가 어제의 흐름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88,800원을 딱 그렇죠. 안착을 하고 나서 오늘 막 82,000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도 사실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세게 갈 거라고는 예측을 하지 못했어요. 네. 어느 정도 행보를 하고 8만 원에서 78,000원에 대해서 조정을 받으면 그때 좀 매수를 해봐도 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또 갭을 띄우면서 올라가는 거 보니까는요. 역시 이제는 SK에서 삼성전자로 수급이 쏠리고 있구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혜를 받을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국내 유일한 대표적인 반도체 1위 기업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9만 전자까지 우리 9만 원에 물려 계시는 이제 구조대를 또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는요. 아마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역시나 홀딩하는 전략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신규 진입도 지금은 좀 가능하다라고 그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도 방송하면서 네. 어제도 신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근데 시청자분들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하고 이제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에서 조정을 받느나 어제 네. 사고 하느나 보면은 1, 2%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도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우리는요, 8만 전자, 이 지지 받을 것인지에 걱정할 것이 아니라 9만 전자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신규 진입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매니저님, 또 네. 삼성전자가 HBM의 뒤를 잇는 GDDR7 출시 임박 소식까지 들려왔는데 이런 이슈는 저희가 어떻게 소화해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어제 또 DDR7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네. DDR7이 지금 출시된다 하더라도 사용이 조금 불가능한 시점이에요. 아직까지는 나온 개발 소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DDR5에 대한 물량들도 소화가 되지 않은 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좀 의미가 없는 기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마찬가지로 지금 HBM3, 2가 나왔겠지만 HBM4가 또 나올 수 있는 양산 계획을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약간 좀 섣부른 시기에 기사가 나온 거고 어쨌든 간에 개발을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또 호재로 또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단발성으로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삼성전자, 이 엔비디아도 삼성전자의 HBM을 주목하고 있는데 함께 계속해서 9만 원까지 달려갈 수 있는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목도 함께 보시죠. 이 전날 디자이너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2위로 AD테크놀로지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종목을 대신해서 가온칩스를 또 가지고 오려다가 네. 가온칩스가 이미 한번 신고가를 갱신했기 그렇죠. 때문에 너무 고점에서 또 한번 접근하기 어려워서 후발주로서 출발하고 있는 AD테크놀로지를 지금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마찬가지로 직전에서도 이 자리가 신고가를 영향이 나타냈을 때 가온칩스가 먼저 상한가를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또 한번 신고가 영역을 표시했던 자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가온칩스가 선두로서 신고가를 갱신했기 때문에 후발주로서 AD테크놀로지가 한번 2위 자리를 넘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물론 지난번에 한미반도체가 올라가면서 HPSP, 주성엔지니어링 또는 이수페타시스들이 신고가 영역을 갔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맥락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AD테크놀로지도 후발주로서 가능하다라고 체크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자리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전에 급등 때도요, 가온칩스가 먼저 급등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후발주로 AD테크놀로지가 올라줬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수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미 급등이 나와버린 가온칩스를 오늘 가지고 올까 고민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네, 가온칩스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가온칩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보유자분들은 홀딩 연령이라고 아.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조정받았을 때 추가적으로 더 사시면 될 거고 조정받았을 때 신규 적금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미반도체도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고 나서부터 연일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한 테마성으로서 본다라고 하면은 패턴 자체가 신고가 영역에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더 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직까지 반도체 흐름 영역이 더 갈 수 있다라는 모멘텀이 남아 있고 지금 SK 하이닉스에 대한 지금 증권가 목표가가 26만 원으로 올려놨어요. 네. 지금 지금 가격에 대비하면 한 10만 원 더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됐을 때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에 있는 반도체 HBM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가격보다도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HBM 관련주, 특히나 오늘은 소폭 조정받고 있는 듯한 모습 보이는 디자이너스 관련주, 지금 모아가야 할 타이밍이다 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 주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바로 동진세미캠입니다. 네, 동진세미캠도 이제 전통 소부장의 또 대표적인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네. 후발주로서 좀 늦게 출발하는 신호가 좀 나오긴 했어요. 음. 물론 지난번에 직전거래에서 20% 넘게 급등을 했지만 그 다음부터 해서 조정받고 나서부터 어제 3거래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이 LCD 디스플레이 장비를 제작하고 있는 업체인데 전통 소부장들이 후발주로서 올라가는 게 지난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이 상승세를 이어가니까 네. 그 상승세에 이어서 소부장들이 전부 다 같이 따라 올라갔거든요.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지만 유니셈이라든지 네. 그런 종목도 같이 하겠지만 일단은 동지세미캠이 필두로 먼저 선두로 올라가고 있고요. 실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동지세미캠이 계속적으로 실적이 향상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직전 분기에 대해서는 다소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지만 다시 한번 흑자 전환할 거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사실 차트 흐름상을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매출액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지금 차트가 그 실적에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같이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단순히 실적만 놓고 보다 하더라도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적만 보더라도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종목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종목 중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 단 한 종목만 고를지 굉장히
고민되는 종목들만 가지고 와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마음에는 삼성전자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실적과 또 시세는 동진세미캠이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골라봐야 될까요? 지금에서 탑픽 종목이라고 하면 저는 AD 테크놀로지를 좀 탑픽으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물론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움직여야 되겠지만은 네. AD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에 대한 디자인 하우스 협력 회사다 보니까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혜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주고요. 이미 한번 앞서 설명했지만 가온칩스가 선두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가온칩스가 조정을 받으면은 그 수급들이 후발주였던 AD 테크놀로지로 수급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를 좀 가지면서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올라줘야 하는 것은 삼성전자지만 우리 AD 테크놀로지로 더 큰 수익 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일정 탑픽까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일정까지 함께 체크해 봤고요. 계속해서 시장의 돈과 관심은 어디로 흘러들어가고 있을까요? 오늘의 수급 종목 알아보시죠. 미래생명자원, 에이펙트, 원택까지 나와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곡물사료 관련주 미래생명자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미래생명자원이 4% 정도 올라왔는데 아마 지금 오늘은 좀 주춤할 거예요. 네. 아마 며칠 전에 3거래일 전에 아마 이 EU에서 러시아 곡물에 대해서 관세를 50% 이상 높이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러시아에 대한 곡물을 수입을 금지시키겠다라는 그쵸. 거잖아요. 거기 때문에 이제 곡물 가격이 상승한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장중에 한번 20% 이상 급등을 했고요. 미래생명자원뿐만 아니라 한일사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러시아발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상승하진 않을 거라고 보여주고요. 단발성 이슈로 끝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충분히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매도보다는 조정시에서 저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성 매매로서 접근해봐도 괜찮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각 지역마다 지역에서 있는 농수산물에서 지금 이제 사료 관련돼서 지원금을 제도적으로 증폭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은 저점에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도 보여질 수가 있으니까요. 충분히 지금 자리보다도 단발성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닝이 가능하신 분들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곡물사료 관련주 특히 많은 분들 대응하기 어려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발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지금도 모아갈 수 있다, 매수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차트상으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전에 두 번의 급등 파동이 나올 때도 이 장대 양봉을 한번 띄워줬다가 1, 2거래일 조정이 나오고 급등이 나와줬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전 두 번의 파동과 같은 비슷한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고도 보실까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지금 네. 자리 보면은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급등인데요. 이 급등했던 시기에 매물을 매집하고 나서 급등한 게 아니라 네. 단발성 이슈로서 한번 수급이 쏠리면서 올린 거예요. 만약에 매집이라고 했으면은 조정시에서 상승폭으로 올라갔을 텐데 네. 평균적으로 횡보 자리에서만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개인 매물이라든지 외국인 또는 기관들이 갑자기 매물을 쏠려서 들어오면서 수급을 또 주가를 올려놓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거래량이 발생시켜 놓고 나서부터 장대 양봉을 발생했는데요. 이런 이슈들이 한 번씩 튀어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바닥권에서 한 번 더 튀어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닥권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닥에서 매수하고 고점에 나왔을 때 바로 매도하자. 하지만 단기적으로 대응하자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에이펙트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도체 테스트 전문 업체인데요.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삼성전자에 대한 HBM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마찬가지로 차트 흐름상도 오늘은 또 갑자기 또 이렇게 갭을 띄워놓고 그러네요.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근데 이런 차트를 좀 주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들어가고 나서부터 갭을 띄워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둘 중 하나인데 아예 상한가를 밀어버리든가 네. 아니면 아예 다시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후장 들어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번 갭을 띄워놓고 나서부터 직전 고점에 있는 이 갭 자체가 신고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요. 지금 자리보다 충분히 더 상승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조정 시에는 충분히 매수해보자라고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오늘 오후장이 완전 오기 전에, 점심 전에 매수하려고 한다면 에이펙트를 좀 들어가 보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오늘은 금요일이잖아요. 네. 또 주말에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단발성, 단기성 테마로서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매수해서 뭐 오후장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특히나 에이펙트에 대해서는 오늘 거의 시간대별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지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종목도 함께 짚어보시죠. 바로 원택인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로 비올이 사실 이슈를 쏘았는데 네. 상승률은 비올보다도 원택이 더 높았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네. 비율은 신고가예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올라오는 갭 자체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는 자리는 있겠지만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또 뚫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했던 원택이 이제 막 상승세를 타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요. 상장하고 나서부터 역대 최대 거래량을 발생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미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피부 미용, 레이저 의료기기잖아요. 의료기기가 앞으로 중국에 대한 매출 향상이 더 기대될 수도 있고 지금에 대한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실적 향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주가가 탄력받아서 더 위로 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택 더 위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비올도 원택도 둘 다 급등한 이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 종목만 고른다면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매력적일까요? 이게 좀 애매한데 둘 그쵸? 다 괜찮습니다. 둘 다 네. 괜찮은데 비올에 대한 목표 주가를 증권가에서는 조금 더 상향 조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700원이니까 12,500원인데 아마 11,000원만 뚫어낸다라고 하면 11,500원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워낙에 고점이기 때문에 내가 수익률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면 저점에 있던 원택을 좀 더 매수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두 종목 다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원택을 보는 게 지금 시장에서 조금 더 스마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점 여러분 오늘 관련해서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수급 종목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세 가지 종목이 있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늘 단기성으로 오늘 하루 아니면 짧게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좀 전략을 세워서 수익을 내고 싶으실 것 같은데 미래생명자원, 에이펙트, 원택 세 종목 중에서 오늘 한 종목만 꼽아본다면 어떤 종목이 제일 매력적일까요? 네, 이 종목 중에서는 망설이지 않고 저는 원택을 또 픽하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네. 미래생명자원은 이슈가 이제 없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일단은 배제를 시켜놓고요. 네. 에이펙트는 이미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매수 좀 위험 구간일 수도 있고 네. 바닥권에서 이미 한번 실적 턴어라운드 했기 때문에 원택,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한 번 더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원택을 탑픽 종목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은요. 원택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급등이 나왔지만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재료도 남아있고요.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자리대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수급 탑픽 꼭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일정도 확인해 봤고요. 수급도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시청자분들은 무엇보다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단 한 종목에 집중해 봐야 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오늘의 이급 종목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은 KC텍을 가지고 와주셨어요. 결국 오늘은 반도체 날인가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를 무조건 담아야 된다라고 저는 꾸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KC텍 동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 전문 업체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동진세미캠이 네. 전통 소부장에서 대표 업종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후발주로서 KC텍이 한번 다 같이 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에서 이제 기관이라든지 투신 연기금들이 연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양봉 전환을 했는데요. 차트 흐름도 역시나 지금 자리처럼 이렇게 줄곧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21선을 들어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자리가 거래량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뭐 금요일장이라고 감안한다 하면은 네. 주말을 좀 더 편하게 보내기 위해서 스윙 전략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시 한번 신고가까지 터치할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긴 호흡으로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현재가 매수 편입을 한번 하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 라인이 5만 원까지 보도록 하고 손절 라인은 37,000원까지 잡아놓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1급 종목 KC텍까지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 스윙 전략으로 들어간다면 전고점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꼭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종목까지 공개가 되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공부 더 하고 싶어요. 종목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밴드도 참여할 수가 있잖아요.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이텐 녹색밴드에서 김흥태라고 검색하시면요.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리뷰도 남겨드릴 거고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좋은 자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정과 수급 버블인 1급 종목 공개해봤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종목 가지고 다음 주 이 시간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